전북 지역에서 2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 추가됐습니다. 익산 지역 한 교회와 연결된 확진자가 2명 늘어서 이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4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추가로 문을 연 전북 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대체로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정읍 화호리 일대에서는 일본의 곡식 수탈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수탈의 흔적을 간직한 건물과 터 30여 곳이 남아 있습니다. 남원시는 측량 기준이 되는 좌표를 국제표준의 세계 측지계 좌표로 변환했습니다. 시는 좌표 변환을 통해 한국형 뉴딜 정책에 따른 국책사업과 연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가로 문을 연 도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대체로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부터 이상 반응 확인까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우리 지역 접종센터의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부축을 받은 어르신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들어섭니다. 나이가 많은 만큼 몸 상태부터 과거 접종 이력까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정해진 동선을 따라 백신 주사를 맞고 수월하게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은 길게는 30분까지 대기하면서 이상 반응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아주 잘하신 듯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접종 받고 나는 게 훌륭하다니 보암적으로 참 가볍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휠체어도 갖췄고 동선도 따로 마련됐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응급 의료기관 이송 체계도 갖췄고 읍면동과 예방접종센터를 오고 가는 셔틀버스도 운행 중입니다. 이동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따로 동선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종하시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김제의 경우 75살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13,000여 명이 이번 대상자입니다. 이곳 김제를 포함한 도내 접종센터 6곳이 이번에 추가로 마련됐습니다. 이달 안에 도내 모든 시군의 접종센터가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75살 이상 노인 등 18만여 명이 우선 대상자입니다. 쾌적한 장소에서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4명의 공중보건의사와 18명의 간호사 그리고 행정지원 인력 및 자원봉사단체의 협조로 거리두기 준수, 발열 체크, 예약 확인, 문진 및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시군별 접종 규모나 인원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하는 한편 범도민 특별 방역기관을 정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전북 지역에서 이틀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이 추가됐습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2일 저녁부터 23일 오후 6시 사이에 익산 6명과 진안 2명, 군산 2명, 전주 1명 등 4개 시군에서 모두 1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에서는 한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2명 늘어나 관련 확진자는 모두 4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가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품종은 참돔과 전어, 숭어 등 해면 6종과 메기와 민물장어 등 내수면 9종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지난 2019년에 비해 감소한 어가인데요. 희망 어가는 오는 30일까지 양식장 소재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정읍 화호리 일대에서는 일본의 곡식 수탈이 이뤄졌습니다. 당시에 수탈을 일삼던 일본인 지주 가옥 등 역사적 흔적을 간직한 건물과 터 30여 곳이 있는데요. 최근에 주민들은 이곳의 문화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추진위원장인 이익규 정읍시 의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읍시의회 이익규 의원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현재 저희 하오리는 1899년도에 군산항이 개항되면서 호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많이 이쪽 호남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죠. 특히 하오 지역인 김제, 부안, 정읍의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심 지역에 자리를 잡고 이 지역에서 약 한 1,800 정도, 540만 평의 그 농지를 갖고 여기에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의 중심적인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약 한 300여 명 거주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주를 하면서도 거짐 그 소작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소작료를 받고 또 그 나락을 수매를 하고 너무나 심하게 한 나머지 소작쟁이까지도 일어난 지역이 바로 이 하오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희 이제 정읍시에 요구를 한 내용은 현재 이 하오리가 2006년도에 용역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용역 당시에 야간 예산이 이 현재 근대문화유산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쓰기 위한 용역비가 약 한 25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돈이 여기에 문화 보존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거진 포기가 되었죠. 그 당시에 시작만 했어도 지금의 문화재가 많이 남아있을 텐데 그 당시에 포기를 한 것이 지금도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우리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이나 또 우리 관이나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하오리의 근대문화유산을 좀 보존하는 데 앞장을 쓰자 하는 뜻으로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는 근대문화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문화자산이 현재 문화재 등록된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본에 전라북도의 문화재 등록을 3군데를 더 했습니다. 했는데 어쩌면 한 5월경이면은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확정되고 난 후에 또 8월 달이면은 우리가 등록 문화재 신청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통해서 민과 관이 함께 해서 문화재를 한 3개 정도는 더 만들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근대문화마을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저희가 이게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후손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후손들까지도 언제까지나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국민들이 특히 우리 지역민들이 얼마만큼 어렵게 살았고 또 그러한 한해 국가가 남에게 나라를 빼앗기면은 이만한 피해를 보면서 살 수 있다는 하나의 그런 그 증거적인 자료가 바로 이 하오리에 있지 않냐 싶습니다. 하오리뿐만이 아니고 하오리와 신태인 또 군산 근대 역사 문화재도 연결을 해서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원시는 지적 공부의 측량 기준이 되는 좌표를 국제표준의 세계 측직의 좌표로 변환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2010년부터 세계 측직의 좌표 변환을 위해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 기준점의 세계 측직의 좌표 관측을 완료했습니다. 시는 좌표 변환을 통해 한국형 뉴딜 정책에 따른 국책 사업과의 연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던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호 국회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금지 조항만 있을 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괴롭힘 현상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오는 25일 법의 날을 앞두고 전북 지역의 사법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전주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가 필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는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를 별도로 운영 중입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주가정법원이 별도로 개원한다면 지방법원 안에 가사부로 있는 것과 가정법원으로 독립해 있는 것에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법연감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는 가사소송 사건으로 17,329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이 같은 기간 14,500여 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해보면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뒷받침합니다. 지난 10년간 전북에서는 울산보다 약 2년분의 가사소송 사건이 더 접수된 셈입니다. 이 같은 차이는 가사비송 사건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는 가사비송 사건이 26,955건 접수된 반면 울산에서는 17,214건에 그쳤습니다. 전북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강원, 충북, 제주에서 접수된 가사소송, 비송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 지역이 월등히 많은 수요를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사건은 강원 13,984건, 충북 14,849건, 제주 6,718건이며 가사비송 사건은 강원 22,938건, 충북 23,004건, 제주 98,809건 등입니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전주가정법원 설립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립한다는 취지의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전북에도 가정법원이 생겨 전문성 높은 사법 서비스가 구축되려면 도민들과 지자체에서 관심과 행동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1963년에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후 2011년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수원에 가정법원이 들어섰고 오는 2025년에는 창원 가정법원이 개소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가정법원의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광역시도는 전북,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이 군가, 군대에서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도 군대에 가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현재까지 20만 명이 동의하면서 남녀 평등 징병제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죠. 부족한 병력 자원 확보와 성평등 측면에서 바람직한 논의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여권 신장 운동에 제동을 걸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화두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요. 불필요한 성 대결 소모전으로 흐르지 않고 국가 안보를 위한 건강한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